프린스턴 대학교 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세요? 아이비리그, 세계 최고의 명문대, 그리고 솔직히 어마어마한 학비. 그런데 만약 이 가격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삶의 모든 순간이 재정적인 결정이죠. 미국 공인 학자금 및 재정 전문가 라이프머니 퍼즐 워러벨라 클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프린스턴의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약속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에 그리던 대학교의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어요. 너무 기쁘겠죠? 하지만 그 기쁨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현실적인 벽, 바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졸업 후 시작될 그 엄청난 학자금 대출, 즉 빚에 대한 공포,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몇 억씩 빚을 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그 막막함, 이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프린스턴이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없애주겠다. 아니, 그냥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빚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고 나선 거죠. 이 No Loan Policy 정책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학교가 바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프린스턴이 말하는 이 빚 없는 약속이 어떤 철학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학부생들은 프린스턴을 빚 없이 졸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만든 홍보 문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프린스턴 학자금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빚이 없을 수가 있죠? 사실 그 비밀은요, 바로 보조금, 즉 그랜트에 있습니다.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이잖아요. 보조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프린스턴은 학자금 지원에 대출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없애고 오직 보조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숫자 90%. 최근 졸업생의 무려 90%가 학자금 대출 한 푼도 없이 졸업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그저 이상이 아닌 강력한 현실의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그럼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바로 그 질문이죠. 학부생들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총 재학 비용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아셔야 해요. 영어로는 Cost of Attendance, 즉 COA라고 부릅니다. 프린스턴이 지원을 한다고 할 때 단순히 등록금만 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숙사비, 식비, 책값, 그리고 개인 용돈까지 포함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소득 기준입니다. 한 가정의 연소득이 15만 달러, 즉 하나로 약 2억 원 정도까지는 총 재학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소득이 25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인 가정까지도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티피컬 에셋일 때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요, 이 모든 지원은 성적 우수 장학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원 여부는 오로지 학생의 가정 형편, 즉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잠재력이 있는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확고한 철학입니다. 그럼 이런 혜택이 미국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프린스턴의 약속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유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전혀 차이가 없다입니다. 미국 학생이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넉넉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러한 혜택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서류 몇 장만 잘 써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정답은요, 서류 너머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대한의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한 과정은 지원서를 제출하기 훨씬 전, 즉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정 사전 설계라고 해서 이건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이 담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대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구조를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도 똑같고 자산도 똑같은 두 가정이 있어도 이 사전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지원금 액수가 많은 차이를 보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 설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학이 우리 집의 재정 정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없는 가정은 그냥 세금 보고서 한 장만 제출하는 거예요. 마치 스냅 사진 한 장 같은 거죠. 반면에 계획이 있는 가정은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집의 전체 스토리가 잘 담긴 세심하게 만든 앨범을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심사관이라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갈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대학의 재정지원심사처는요, 단순히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자나 배당금은 얼마인지 이 모든 재정 구조를 샅샅이 뜯어봅니다. 이제 2년의 메아리라는 개념을 살펴볼게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흔한 함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학이 지금이 아니라 2년 전 세금 보고 자료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4년에 집을 팔아서 은행에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 해의 세금 보고서에는 소득이 높게 잡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2년 뒤에 터집니다. 지금 현재 12학년들 2026-27학년도 학자금 보조 신청을 했죠. 대학은 바로 이 2년 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록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다 써서 없다고 해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2년의 메아리 효과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수동적으로 서류만 내는 지원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학자금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설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전략의 핵심은요, 돈을 숨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합법적으로 우리 집의 재정 구조를 다듬어서 대학 측에 우리 가정은 이만큼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는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대학은 2년 전에 기록을 본다는 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과 소득을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린스턴의 재정 보조는 세상에 정말 엄청난 관대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관대함을 온전히 받아서 최적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지원서를 쓰는 순간이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멋지게 완성할 수 있도록 저 소피 언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